2년 만에 연매출 500억, 25살 때 하신 거죠? 부자 되고 싶다 해서 인천으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 당시 별명이 고물상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가 100호점이라는 숫자를 달성해 있고 그 대표님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근데 나 요리도 못하는데 고기는 어디서 사는 거지? 소스는 어떻게 만들지? 프랜차이즈 할 건데 법 계약서는 누구한테 그냥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것들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잘 될 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806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25살에 창업해서 2년 만에 무려 연매출 500억을 달성한 열정적인 청년 사업가 고한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2년 만에 연매출 500억. 처음 창업이 25살에 하신 건가요, 그러면? 첫 창업은 20살 때 했고요. 네. 정확하게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25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야, 오늘 흥미진진하게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 들여다보면 피르메스라는 피자 브랜드, 그리고 노마진 치킨이라는 치킨 브랜드, 그리고 소갈비 브랜드 화춘가든, 그리고 한식 브랜드 바플릭스, 이렇게 4가지 정도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금 처음 시작했던 브랜드는 어떤 건가요? 처음 시작했던 건 이제 한식 브랜드 바플릭스가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바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비슷한 이름인데 네네. 그게 지금 창업하신 게 25살 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창업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은 창업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휴대폰, 중고 휴대폰 판매 업체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 청소 업체, 네. 그리고 광고 대행사, 이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바플릭스 혹시 제가 매각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25살 때 창업을 해서 2년 만에 매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바플릭스는 매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확장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사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좀 확장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확장하다 보니까 처음 한 브랜드가 또 너무 잘 됐고 네. 시기적으로도 뭐 운적으로도 너무 잘 됐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저의 무능력함, 저의 부족함들을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시기를 지금은 좀 가지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직영 사업에 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고 올 내용 중에 사실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짧은 시간 동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해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니면 개선점, 보완점도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5살이면 뭐 지금 대학교를 중간에 중퇴를 하셨죠? 네. 전문대학교를 다녔어요. 1년 다니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뭐 이제 학창 시절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5년, 6년밖에 안 될 텐데 그때 막 창업을 해서 막 경영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실 테고 네네. 처음 창업을 할 때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우선 되게 우연치 않게 다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휴대폰 이제 중고 매입 업체를 했을 때도 친구가 학교에 갤럭시 탭 이벤트가 당첨됐다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네. 이 이벤트로 이 고가의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의심이 들었고 페이스북에서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에 저도 들어가서 이벤트를 하는 사람한테 저도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돈을 얼마 버냐라고 제가 딱 물어봤어요. 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이런 이벤트 고가의 갤럭시 탭을 무료로 이렇게 경품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돈을 얼마 버냐고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한번 인천으로 오면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때 당시 살고 계신 곳이 어디였죠?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이요? 네. 그래서 인천으로 오라고 해서 저는 호기심도 어렸을 때부터 많았고 또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인천으로 그 다음날 갔습니다. 아, 다음날 바로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휴대폰 판매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역시 이벤트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근데 어쨌든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 분은 맞으니까 실제로 그 판매업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휴대폰 판매업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A4 용지 한 장을 들고 오신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그게 중고 휴대폰 단가를 써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당근마켓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휴대폰을 사면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는 형태로 이제 대부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휴대폰을 굉장히 많은 파는 업체였고
그래서 그 단가를 보고 문득 한번 검색해봐야지 떠올라서 구글에 몇 개를 검색해봤는데 이 용지보다 더 비싸게 올라와 있는 단가가 있는 거예요. 더 비싸게 받아주는 거죠. 전화를 해서 실제로 아이폰 5S, 6S가 이 가격이 맞냐 물어보니까 네. 오늘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휴대폰들 제가 5,000원씩, 10,000원씩 더 주고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팔게 된 게 휴대폰 판매, 중고 휴대폰 판매 업체의 계기가 된 거고. 그건 얼마나 하셨나요? 그게 한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점점 가지수를 좀 늘려나갔어요. 가전제품, 카메라, 확장을 하신 자전거,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를 늘려나갔던 것 같고 그 당시 별명이 고물상이었습니다. 계속 올린다고, 산다고 올려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요? 밥플릭스가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이 된 아닙니다. 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컨 청소 업체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휴대폰 매입 업체를 우연찮게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질리더라고요. 이 일을 그만하고 다른 일, 멋진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돈은 잘 됐어요? 돈은 그 20살 나이에는 잘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에어컨 청소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무자본 창업이 되게 핫한 키워드였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로 숨고나 크몽 이런 데서 한번 카테고리를 보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제가 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영어 과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포기하긴 싫었어요. 남들 다 아는 카테고리에서 나도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욕심이 좀 있었군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청소라는 키워드는 그래도 몸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몸빵이라도 한번 뛰어보자 하고 전문 용어 눌러보니까 나왔네요. 에어컨 청소, 세탁기 청소, 입주 청소, 상가 청소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씩 유튜브에서 쳐봤어요. 근데 에어컨 청소 뜯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엄청 고가의 그 고압 세척기를 가져가야 되고 어떤 장비들도 되게 비싸고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 일을 내가 연결이라도 좀 해보자. 에어컨 청소 업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수많은 에어컨 업체들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내가 일을 주면 얼마 정도를 줄 수 있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을 벌고 싶었는데 하나에 5%씩밖에 페이백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되게 작은 돈이라고 느껴져서 지금이었으면 전국적으로 해서 확장을 했겠지만 그때는 지방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였다 보니까 좀 작게 느껴졌고 그럼 어떡하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공구를 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구를 잘 쓰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랑 한번 에어컨 청소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너가 에어컨을 뜯어다 주면 내가 화장실 가서 그걸 빡빡 닦아서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직접 하기로 방향이 틀어졌고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보자. 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에어컨 청소 업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되게 잘 됐어요. 실제로 그것도 1년 가까이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벽걸이 에어컨 청소 하나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척기로 쏘면 끝나지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정말 빡빡 닦아서 했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1시간, 두 번째는 막 50분, 40분 줄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한 15분 정도면 10만 원 정도 에어컨을 청소가 가능하더라고요. 고객 확보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숨고 플랫폼을 잘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 전문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장비 없죠. 그 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텐데 숨고에서 누군가가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을 믿고 맡기기 위해서 뭔가 신뢰를 쌓건 장치가 있어야 됐을 텐데 어떻게 그 숨고 플랫폼에서 고객을 확보했었어요? 사실 이것도 타이밍인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숨고 플랫폼이 그때 당시에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주던 상태였고 고객사가 많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등록만 해도 실제로 많이 문의가 왔던 시절이었고요. 그 기본적으로 근데 잘 돼 있는 곳들을 많이 모방을 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 업체들, 소개 잘 되어 있는 어디는 명함도 안 올라와 있고 업체가 어디 있는지 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올려놓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잘하고 있는 데들 것들을 그대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배울 점이네요. 잘하고 있는 곳들이 왜 잘 되는지를 분석해서 적용을 바로 한 거네요. 네네.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광고 대행사예요. 아, 광고 대행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주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도전하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천안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요즘 뭐해? 그래서 제가 그때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나 요즘 공익근무 중에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천안을 놀러와 우리 돈 엄청 잘 벌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24살이었어요. 네. 23살 12월 달. 그래서 그래? 제 욕심은 많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만나러 갔는데
그 카페에 그 되게 고가의 차량들이 이렇게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광고 대행사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고, 너가 한번 청주에서 우리가 이런 지사권을 줄 테니까 청주에서 너가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들, 도전들 더 많이 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얘네한테 지사를 받아서 해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는 좋은 영향, 영감, 이런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얻고 청주로 다시 내려왔어요. 아, 광고 대행을 지사를 받진 않았어요? 네, 받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자존심 상해서? 해야 되겠다고는 마음을 먹고 내려왔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이 서칭을 또 해봤던 것 같아요. 블로그 똑같아요.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에도 엄청 많이 검색해보고 실제로 광고 대행사들 전화도 엄청 많이 해보고. 아,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응대하는지 네네네. 가격도 조사하고 그러셨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행사와 실행사가 있는데 네. 제가 실행은 어쨌든 블로그 글을 쓰고 이런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고, 대행사들은 그 업종에 맞는 마케팅을 제안해주고 그런 각 실행별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곳인데, 해보니까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이것도. 아, 그래요? 네. 실행사를 찾는 방법만 알면 내가 필요한 마케팅을 연결만 시켜주는 거니까. 내가 직접 기술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를, 그렇게 광고 대행사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해서 그 일이 좀 되게 잘 됐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해 봤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는 몸으로, 네, 아까 맞아요. 얘기 몸빵으로 했지만. 네네네. 영업팀도 구축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운영관리해줄 인사팀도 구축을 해보고 이런 역할을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시점에서 진짜 궁금한 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네. 되게 말로 들으면 쉬운데 말 그대로 지금 어떤 블로그 마케팅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 시장에 대한 뭐 이해도 아니면은 뭐 에어컨 청소하는 어떤 전문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서치해서 조사해서 그거 보고 적용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일단 굴러간 거잖아요. 네네네. 무자본 창업 아니면은 인터넷 정보 다 나와 있다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입장으로서 네. 누군가가 처음 어떤 시장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서치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실제 내가 비즈니스에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저도 그런 공식들을 정리해 본 적은 없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서치해 보세요라고는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네이버라도 검색해보고 명함이 올라와 있으면 전화라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핵심은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게 바플릭스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장사하는 법 찾아봤다, 네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은 한빈 씨는 SNS에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서 그거 보고 배워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네네.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다 접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네. 왜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못 벌고 실행을 했다는 가정하에 왜 한빈 씨는 잘 됐을까요? 일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제 경험이나 이런 능력치들이 분명 있는 것 같고, 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네. 정말 쉬워 보여서.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아, 그때도 또 친구 주변에 영향이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광고 대행사를 잘하고 있었고 돈을 벌고 있었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았구나. 네,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나 프랜차이즈 회사 입사했어. 그래서 그건 어떤 시스템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백종원이나 이런 엄청 큰 기업들만 돈을 버는 시장인 줄 알았거든요, 프랜차이즈라는 게. 네. 근데 그래서 한번 보여줘 라고 했더니 되게 작고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가 100호점이라는 숫자를 달성해 있고, 그 대표님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줘봐 해서 홈페이지도 보고 또 블로그도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는 네. 광고 대행사를 하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지, 어떤 브랜드들이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훨씬 잘하겠다 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게 바플릭스입니다. 아, 근데 그게 있네요. 그냥 남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보고 검색해서 배웠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뭐 에어컨, 핸드폰, 광고 대행까지 차곡차곡 쌓았던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각 영역마다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에어컨 청소 업체 전화했을 때는 아, 이런 식으로 업체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배웠던 것 같고, 휴대폰 거래를 하면서도 느낀 게 많고요. 페이지를 거래하면서도 사기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말 크고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사실 시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플릭스를 시작하기 앞서서 막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유튜브도 네. 보고. 네네. 그때 자주 봤던 뭐 채널이나 도움을 받았던 뭐 컨텐츠 또는 책 그런 게 있나요? 항상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음. 키워드를 정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바플릭스라는 브랜드는 배달 장사였고, 음. 배달 장사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장사로 관련된 모든 키워드의 책, 모든 키워드의 유튜브, 모든 키워드의 블로그를 다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채널에, 물론 영향을 준 채널들이 몇 가지 있긴 있겠지만은 그 채널들이 사실 기억이 날 만큼의 임팩트가 있진 않았고요. 그것들을 저만의 노트에 적고 왜 그렇게 하지 계속 생각해보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기 전부터 어떤 것들을 내가 조심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잘 될 수 있었나요? 일단 지금 이 대화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유튜브로 공부했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느꼈던 건 배달 장사를 해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프랜차이즈 100호점을 할 수 있겠는데 포커스가 돼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공부는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서칭을 통해서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공부는 장사에 대한 공부였고 내가 브랜드를 잘 만들고 결국 이 내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이 잘 되어야 이걸 포장하고 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장사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 온라인에서는 이제 네. 장사랑 매장 운영하는 비결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거고. 네네. 또 나머지 하나는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건 예를 들면 네. 더 그냥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또 매장 관리 일단 요리할 줄 모르죠. 메뉴 개발할 줄 모를 거죠. 네네네. 프랜차이즈 한다고 뭐 계약서 쓰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뭐 지분은 어떻게 나누는지 네네. 그런 실질적인 것들은 솔직히 SNS나 온라인에서 찾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우선 여기에서 잠깐 빠진 내용이 바플릭스로 넘어가기 전에 네. 어떤 한 브랜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브랜드 제가 딱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친구를 만나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은 한 게 맞아요. 그래서 A4 용지 꺼내서 기획도 해보고 어떤 브랜드 만들지도 뭐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근데 나 요리도 못하는데 그죠? 고기는 어디서 사는 거지? 소스는 어떻게 만들지? 이거 프랜차이즈 할 건데 법 계약서는 나 누구한테 그냥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좀 바꿨던 건 일단 가맹점을 하나 창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의도적으로 10호점 미만인 브랜드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있는 브랜드들. 네. 그래야 그 어려움을 좀 같이 겪을 수 있고 야. 그래야 대표자가 나를 만나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브랜드가 한식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한식 브랜드 10개 미만인 브랜드가 뭐가 있지?를 찾았고 네, 그 브랜드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죠. 가맹상담 자리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고 실제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경험을 했고 이런 광고 성과를 많이 냈다. 그래서 실제로 난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셨군요. 이거 몰라서 너 만나러 온 거다. 그래서 내가 가맹점도 오픈하고 내가 그 브랜드 본사 지분을 좀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봤고 그 지분 10%를 인수한 게 첫 단계였어요. 앞에서 일했던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으로 거기다 일단 투자를 또 하신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지분 10%를 인수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사를 넘어서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것들, 왜냐면 그 대표님께서는 한 20년 정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였던 거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 보니까 한 2주, 3주 정도 만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태계 정보들을 좀 쉽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딱 떠오르는 말이 쓰는 만큼 번다. 그냥 진짜 스터디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막 투자도 해서 그 생태계도 직접 경험해보고 한 게 나중에 이제 성장의 비결이 된 거였던 거네요. 네, 뭐 투자도 그렇고 그런 말을 이제 사실 꺼내기를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지분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잘 포장해서 제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서치하고 나
대부분 이제 저한테 친구들도 이제 제가 빠르게 성과를 냈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요리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 그냥 막히고 벽을 느끼고 접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단 만나보자, 일단 가서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일단 하는 거에 계속 생각을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물론 이러다가도 막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꽤 많은 걸음들을 갈 수 있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벽이 되는 건데 자기한테는 약간 디딤돌 같은 네, 역할을 맞습니다.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프랜차이즈가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네. 왜 요식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왜 한식을 배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요식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꼭 모방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장점들만을 긁어오는 게 아니라 좀 바보 같다? 이건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물음표들을 좀 제거하는 데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100개 있는 한식 브랜드들 어떻게 하고 있지? 지역에서 1등하는 맛집들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특성들을 분해하고 저만의 뭔가 차별점을 한 가지를 찾아내서 어차피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도 그 일들이 내 마음처럼 딱딱딱 흘러가진 절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